먼저 감사와 여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금 힘들었네요. 조금 이따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제 발제 내용에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책에 보시면 제가 이거를 받고 우리 지도 교수님께 뭐라고 그럴까요? 축사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오시는 걸 뭐라고 그러죠? 했는데 그거를 보고 제가 정말 받자마자 수십 번, 수백 번을 읽고 외울 정도로 달달 읽고 달달 울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 제가 교수님을 찾아뵀을 때 사실 심신이 만신창이었거든요. 우리 선생님께도 좀 힘들었고, 근데 그런 정상이 아닌 저를 사랑으로 진짜 2년 동안 봐주시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워낙 내가 띨띨해서. 그래서 저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오늘까지 와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에 임해주시는 그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이 발표와 저서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또 출판사,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고 채찍질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각설하고 바로 발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발제라기보다 저는 교수님께 석사 때 현상학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이제 제 책에 나오는 부분이라 아실 수도 있는데 그냥 경험을 써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글은 그냥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저 영상 하나를 가지고 제가 씨름을 했던 그런 과정들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핑계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랑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송준, 한용수, 이해주로 이어지는 한용숙류 승무의 전판을 사사했습니다. 1994년 호암아트홀에서 3세대 합동 공연으로 전수국 전판을 공연하였으며 1998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제1회 이철진의 전통춤을 기점으로 매년 한용숙류 승무를 포함한 전통춤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간 364일 연습하고 하루 공연하는 패턴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늘 모시는 분들이 같은 손님들이었고 춤도 더 이상의 발전 없이 매너리즘에 빠진 느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 살풀이는 긴장만 있어 답답했고 승무 역시 돛 닦듯이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보답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손가락 각도 하나 바꾸는 것도 저의 마음속에는 허락되지 않을 만큼 예술학도로서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스스로가 고정되어 있으니 관객 역시 경직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태평무는 혈기왕성한 30대 후반의 젊음 때문인지 열심히 무대를 뛰어다닐 수는 있어서 그나마 관객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그 원인과 돌파구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2005년경 어느 날, 근데 2005년인지 2006년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2005년으로 했는데요. 우연히 유튜브를 서핑하다가 1972년 한용숙 선생님의 승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23분이었지만 장단의 빠르기와 구성루와 당시 전판을 추신 것으로 보아도 무방해 보였습니다. 특히 문화공보부와 문화재관리국이 제공하고 김천웅 선생님이 감수하였다는 문구에 더욱 신뢰감이 들었으며 3대를 이어 저의 반주까지 하여 주시던
장덕화 선생님이 장부를 잡아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도 문화예술위원회의 자료실 등에서 대부분의 한용숙 선생님 영상을 카피하여 보관하면서 감상하고 있었던 저에게 이 숙무의 공연은 경이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용숙 선생님과의 승무와는 너무도 다른 승무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용숙 선생님은 1969년 문화재 지정이 되셨으니 1972년이면 그 3년 후인 50대 초반에 절정기를 맞이하고 계신 듯 하였습니다. 처음 영상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이 영상을 보기 위하여 서핑을 하였으나 어디에서도 이 귀한 영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핏 국가영상자료원이라는 문구가 생각이 나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영상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저는 학술적으로만 사용한다는 각서를 제출한 연후에야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DVD로 온 영상은 조금 음악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처음 유튜브에서는 한용숙 선생의 춤과 장단이 정확히 일치하였는데 이 DVD에서는 조금 빠르거나 느리게 장단이 이어져서 감상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생각은 되었지만 이런 귀한 자료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쉽게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이 영상에서도 장단은 춤사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장단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상에 나와 있는 거랑 장단이랑이 삑사리가 거의 다 삑사리예요. 그리고 맞추는 때가 있더라고요. 여기 패턴이 붙일 때 다시 맞추고 그리고 또 삑사리가 나고 또 다음 붙일 때 맞추고 이런 형태가 됐어요. 좀 이런 부분은 자료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새롭게 발견한 한용숙의 세계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당학과장. 어쨌건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영상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맨 처음 느낀 것은 당학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1998년 첫 개인 발표 때문에 방문한 정병호 교수님의 댁에서 교수님으로부터 당학이 실제로 존재했냐는 의문을 저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다른 묘에서는 휘몰이가 북노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한용숙 선생님이 타계한 당시에는 당학이 춤으로 추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당학을 포함한 승무는 이혜주 선생님 위주로 공연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첫 발표회의 승무에 포함된 당학이 지정 당시와는 다르게 창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방문하였던 분이 실제로 있었다고 답변하셨고 이 질문은 오랫동안 저의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2년 이 영상에는 한용숙 선생이 직접 추신 당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최초이자 최후의 한용숙 선생님의 당학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 북노름. 이와 함께 관심을 끈 것은 북노름이었습니다. 오랜 학습 끝에 1994년 후아마토홀에서 승무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하였을 때의 북노름과 가장 흡사한 형태를 영상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한용숙 선생님의 다른 승무 영상에서는 조금씩 변형되기는 하였지만 저희가 당시 연주하였던 북노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당학은 추어지지 않고 자진무리의 북노름에 이어 바로 국거리로 연결되어 마무리되는 구조였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한용숙 선생님의 승무 자료에서 자진무리만 연주하고 국거리로 마무리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한용숙 선생님이 스승인 한성준으로부터 휘몰이까지 학습하였다면 한용숙 승무에는 북노름이 자진몰이와 휘몰이로만 편성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애초에 한송준으로부터 한영숙 선생님으로 이어지는 승무에는 당학이 춤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따로 휘노리를 연주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한영숙 승무의 희귀성과 독특한 구조가 돋보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연주되는 북노름에 있어서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 승무재현과 한영숙 선생님의 영상 속에서도 보였지만 한영숙 선생님이 북을 연주할 때 당시 장고를 잡으셨던 장덕화 선생님은 뒷반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영숙 선생님의 초기 북노름에는 장고 뒷장단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네. 근데 제가 약간 좀 음악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북놀이 부분만을 좀 한번 좀 다시 틀어주시겠어요? 여기서 좀 우리 차명일 선생님은 또 음악에 조예가 있으니까 이 연주에서 혹시 뒷장단이 있는지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봐 주시겠어요? 볼륨이 제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서 여쭙는 건데 혹시 뒷장단이 없죠? 예. 제가 또 분연구를 하는 박흥주 형님이라는 분한테 옛날 고제에는 북이 연주로만 되어 있었지 뒷장단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사실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일부러 악사들이랑 같이 연주를 해도 잘 치지도 못하는 북이지만 뒷장단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한영숙 선생님은 북솔로를 하고 계세요. 뒤에 분명히 장덕환 선생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뒷장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상을 할 때 뒷장단이 한 배를 맞춰준다, 이런 얘기는 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승무에서는 북은 솔로로 치는 게 고제에서도 합당하지 않나. 그리고 이 영상이 그걸 증명하지 않나.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언제부터 뒷장단이 만들어졌는지는 저는 조금 더 연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상에서는 한영 선생님은 뒷장단을 안 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북노름 자체를 춤꾼의 솔로 연주로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는 오랫동안 민속과 무속을 연구한 연구자의 의견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부터 북노름에 뒷장단이 붙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적어도 한영숙의 고제 승무에서는 북노름에 뒷장단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해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모든 대부분의 승무에서 북노름은 장구장단이 반주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명고수로 이름을 떨쳤던 한성준 선생님의 북노름이 솔로로 편성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 기량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장단의 속도. 고제가 원래 장단이 승무뿐만 아니고 고제로 올라갈수록 판소리도 굉장히 좀 장단이 빨라요. 네, 근데 언제부턴가 이 무대화되면서 좀 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상에서 한영숙 선생님은 복고와 당학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총 길이가 23분에 그칩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지금 전승되고 있는 2세대의 전수곡과 춤 마루의 편성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판이 23분에 그친다는 것은 그만큼 장단이 빠르게 반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판소리도 마찬가지이지만 고지로 올라갈수록 장단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장단 길이를 길게 잡는 경향이 너무도 도드라집니다. 실제로 이해주 선생님은 저희와 공부할 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길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1972년 보이는 한영수 승무의 장점을 다른 관점의 특징으로 바꾸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불의 경우 장단의 길이가 길어짐으로써 지숫기는 긴 장단 속에서는 보여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난 불교무용대전 기념학술대회에서 김기화 선생님이 지적했듯이 이 영상은 제인광대 계열의 춤의 전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에서 한영수 선생님은 놀랍도록 편하게 그리고 더 놀랍도록 자유롭게 춤을 즐기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미 순서에 맞고 틀림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외이기 때문에 장삼 뿌림에 더 힘이 들어가고 바람에 장삼이 헝클어져도 그것은 자연이 만들어낸 승무의 한 부분이며 한영숙 선생님 역시 그에 개의치 않는 듯 보입니다. 반면 현재 40여 분으로 편성된 승무 전체 전파는 이미 자유로움보다는 또 다른 미학적 특징을 강조하게 됩니다. 제가 춘 바로의 감정입니다. 사실 이게 바로 장삼의 아름다움과 극도의 절제미, 전수곡으로 상징되는 전통의 보존이라는 틀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내보여야 합니다. 실제로 문화재 세대로 편입이 되는 2세대 이후부터는 승무를 통한 자기 표현으로서의 자유보다는 전수곡의 보존과 그 아름다움이라는 형해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형해화 다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집사람이 이거를 했더니 형해화가 뭐냐고 그 핵심이 형해화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거를 형해화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길게 쓰는 것보다 형해화라고 쓰면 좀 간단해서 이렇게 씁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계급 사회에서의 제인광대의 역할과 근대화 과정을 근대화의 무대화된 예술가의 역할 변화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2년의 영상은 지금은 감상할 수 없는 근대화 이전의 자유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방함은 무대화 되기 이전의 승무의 형태를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 적어도 승무의 창조적 정신을 이해하고 형해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1972년 한용숙 선생님의 영상에 가까워지려면 장단의 길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대의 무대화 과정에서의 승무가 가로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무의 보존은 춤사위뿐 아니라 그러한 춤이 가능하게 했던 형식적 장치도 중요하다는 것이며 그 중에 하나가 장단의 길이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972년에 보여진 승무의 생명력이 되살아나려면 무엇보다 장단의 길이에 대한 고민도 그리고 또 공론화 과정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질적 자유로움, 지sup기. 1972년 한용숙 선생님의 영상을 표현하라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의 승무에서는 볼 수 없는 투박함과 자유로움 그리고 더 나아가 호방함까지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영상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지sup기 또는 궁굴리기라는 몸의 특별한 움직임 형태 때문입니다. 지sup기 또는 궁굴리기는 타령과 붓고리의 일정한 부분에서 이해주 선생님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1972년에 영상을 보고 난 후 당시 제가 추고 있는 승무 속에 감추어진 지sup기를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동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용숙류가 가지는 독특한 몸의 질적 형식 전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약 이틀간의 연습으로 저는 제 승무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지숙기가 되살아난 후 춤을 추는 저는 더 이상 답답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여러 가지로 관객들의 감상에도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관객들 역시 저의 몸이 지숙기에 의하여 긴장과 이완을 반복함에 따라 편하게 감상하시는 듯 하였으며 당신은 볼 수 없는 정확한 지숙기 때문인지 이철진만의 류가 나올 것 같다고 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고하신 국악계 원로 선생님께서는 이분이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기억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불이나 타령 대목에서 무릎을 굽힐 때는 그렇게 깊고 과감하게 굽힐 줄 알아야 한다고 칭찬을 하여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숙기는 저를 포함한 천재의 느린 연불 장단 속에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1972년 한용숙 선생님의 연불 속에서는 얼핏 지숙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숙기가 아닌 것이 없게 됩니다. 특히 북을 치면서 노는 당학에서도 한용숙 선생님은 지숙기를 통해 춤을 즐기고 계십니다. 더욱이 이러한 지숙기는 승무에 한정되지 않고 한용숙 선생님의 살풀이와 태평무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용숙 선생의 승무가 투박하고 자유로우며 호방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지숙기의 유기적 연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논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한용숙에 있어서 당학은 애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수곡과 전판에 정확히 인식시켜야 된다. 2. 당학이 가능하고 그 예술적 편성을 극대화하려면 그와 연결되어지는 북노름 역시 모델로서 전승되어야 한다. 3. 북노름에는 뒷장단이 쓰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솔로 연주로서 북노리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적어도 한용숙 북노름에서는 이 부분도 전승 형태로서 논의되어야 한다. 4. 고지일수록 장단은 짧게 연주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근래 장단이 길어짐으로써 1972년 영상에서 보이는 자유로움이 사라지고 대신 장삼의 아름다움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연불에서도 지숙기가 가능하려면 장단의 길이 역시 다시 한번 공론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 지숙기는 장단과 맞물려 들어간다. 장단의 사이사이를 빠르게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2년 한용숙 승무의 자유로움이 살아나려면 지숙기 역시 되살아나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연과 학습 현장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지숙기라는 용어부터 되살려야 할 것이다. 네, 제가 조금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 3세대들에게 지숙기나 궁글리기를 얘기하면 99%가 잘 몰라요. 그런 단어를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게 지숙기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면 이 동작도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숙기가 살아나려면 이 용어부터가 좀 정리가 되고 되살아나야지 지숙기를 복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무대에서나 공연 현장에서 또 연습 현장에서 이 지숙기가 좀 많이 쓰이는 그런 발전 형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한용숙의 궁글리기, 지숙기로 특정되는 몸의 움직임이 논문이나 학술 대회에서만 토론되는 것이 아닌 실제 무대 위에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한용숙류 승무의 자유로움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무형유산 제도로 인하여 전수곡이라는 개념이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도 그 정신만은 이어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도 한용숙 선생님의 영상 속 순서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보다는 지숙기를 중심으로 한용숙류 승무의 자유로움과 호방함을 보여주고 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1972년 영상 속 한용숙 선생님의 모든 과장은 한용숙 선생님이 남기신
전수곡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에서 보이는 호방함과 소하고 박한 모습은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한국 전통춤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한영숙 선생의 승무와 그 정신이 올바로 전승되기 위하여는 춤꾼의 노력과 더불어 위에서 지적한 영상 속 특징들이 하나하나 복원되고 담론화되어 나갈 때 한영숙 선생이 보여준 자유로운 승무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